자, 보면 연속함수의 성질. 앞쪽에 우리가 연속함수 했었지? 연속함수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극한값 존재하는 애들한테다가 극한값 존재하려면 어떻게? 좌극한, 우극한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함수값 집어넣을 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연속되면 항상 뭐 확인하라고 그랬어? 좌우항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물어본 거 있는데 그거 내가 하나 얘기해 줄 문제 그거 내가 빨리 풀 수 있게 해주는 거. 근데 개야매라서 내가 사실은 안 하고 싶은데 어제 풀어봤거든. 오늘 방금 풀어봤거든. 코보이가 얘기해서 내보고 쌤 이거 빨리 푸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풀어봤는데 다시 또 오는 기억이 뭐냐면 이건 가르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하게 됐긴 됐는데 일단은 얘기는 해줄게. 얘기는 해주는데 되도록이면 쓰지 마십시오. 그건 알겠죠? 구분 짓는 거니까. 이건 내가 고등학교 때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답을 내는데 중요했던 거지. 식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너가 서술형이나 이런 거 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부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좌우함수도 기억나지 이거? 그치? 그러니까 이게 연속함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함수가 되면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연속함수가 가능합니다 라고 배웠던 것들이고 여기서 추가로 봐봐. 보이지? 이게 연속이면이라고 뭐하노? 또 안 되는 건 버려. 연속 안 되는 건 지금 안 하겠다고. 이 뒤에부터는 연속되는 애들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하나씩 버려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조건들이 주어지면 다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좌극한, 우극한 따서 떨어집니다 라고만 찾으면 되고 이게 연속함수가 되려면 이라고 하면 좌우항 따져 놓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단계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너가 막 앞에 뭐 여러 가지를 다 신경 쓰려고 하지 말고 되는 애들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즉 이제는 A에서는 연속이 가능하대. 그러니까 얘 말 자체가 뭐냐면 이 fx가 gx가 둘 다 만족한다는 말은 너가 생각해봐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의 fx의 값이 예를 들어서 연속이라서 m이 될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으로 올 때 fx도 뭐가 되고 m이 되고 그 다음에 f에 a를 대입했을 때도 m이 된다는 얘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그치?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g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거는 l이 되고 맞지? g도 l이 되고 g도 l이 되는 그치? 요런 놈들만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다. 이해됐지?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럼 얘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너 생각해봐봐. 어떤 연속함수에다 k만큼을 곱했대. 그러면 침투력 값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리미트는.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k를 곱하면 얘를 침투시키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네.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맞지? 네. 그래. 그러면 값이 다 어떠냐고. 다 같으니까 얘도 뭘 가능성이 있다고? 연속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냥 그렇게 문제 푸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사칙연산 이런 거 개뿔 필요도 없어. 문제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기든 빼기든. 더하면 어떻게 하면 되노? 이거 둘이 더하면 되지 뭐. 네. 얘 둘이 더하면 되지. 얘 둘이 더하면 되지. 그 값이 다 어떻노? 똑같지? 그래서 얘도 연속이 가능합니다에 대한 거라고. 얘도 연속 가능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이렇게 장장장장 읽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이놈이 연속이면 상수를 곱해도 연속, 둘이 더하고 빼도 연속, 둘이 곱해도 연속, 둘이 나눠도 연속. 맞지? 근데 여기서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이게 주로 문제에서 나온다고. 이걸 찾으려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 거야? 부정형을 찾았어야 되는 거지. 이게 제일 주된 내용이다. 알겠지? 문제는 전부 다 여기서 걸쳐서 나올 거야. 이거. 물론 뭐 아닌 경우도 몇 개 있습니다만은 그죠?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시험 문제 더 자주 나오는 게 있다고. 그게 누구에 대한 거냐면 f의 gx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g의 fx 이거는 무슨 함수? 합성함수제. 합성함수제. 이게 연속이고 fx도 연속이면 이렇게 해도 연속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도 연속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두 개 연속일 때 문제를 주는 것보다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끊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끊어졌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 이게 이제 나중에 수능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내가 항상 수능 강조하는 이유 알지? 너 이제 2학년이라서 그래. 3학년 올라가면 싹 다 수능일 때도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놓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물론 강조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세밀하게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되게 단순한 정말 이건 당연한 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할 것들이 전부 다 당연한 얘기들을 해요. 최대값, 최소값 정리. 최대값, 최소값 정리. 최대값, 최소값 정리가 뭐예요? 자 봐. 그냥 내가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어떤 값이 있어요. 이거 자 봐. 요런 함수가 있대.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최대, 최소 찾을 때 어떻게 찾았어? 2차식 있을 때. 이 중에서 이 꼭지점 찾아가지고 그자? 그지? 이 값이 최대고 이 값이 최소입니다. 이렇게 찾지 않았냐고. 맞지? 그럼 봐봐. 내가 여기에 여기 1, 여기가 2, 여기가 3이라고 생각할게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2고 여기에 3이고 얘가 7이래. 최대값 얼마야? 7. 최소값 얼마? 2.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지?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건 이거 앞에는 그냥 당연시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최대 최소 구하면. 맞지? 그런데 여기 잘 봐라. 여기 구멍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최대값 얼마에? 7이야 아니야? 아니지. 그럼 얼만데? 7에 가장 가까운 숫자인데 그 숫자가 얼마냐고? 모르지. 그러면 값이 있는 거야 없는가?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또 갑니다. 자, 여기는 7인데 여기에 구멍이 나 있대요. 그럼 최대값 얼마야? 7이지? 맞지? 그럼 내가 여기서 7하면 어떡할 건데? 걔가 최대값이 그렇겠지.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최대값 얼마야? 7이야? 모르잖아. 왜냐면 이놈 값이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태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최대값은 7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전제 조건이 깔려야 돼. 최대 최소가 존재하려면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된다고.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겠냐고? 연속이래. 이 구간에서 연속이면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지. 이게 정말 많이 빠뜨려 먹는다. 쌤은 우리 앞에 할 때는 안 했잖아요. 그렇지. 너는 끊어진 함수를 배울 일이 없었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전부 다 연속되는 애들만 배웠지. 그러니까 전제 조건에 벌써 연속을 깔고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안 깔려지는 애들 있지. 그러니까 연속이 되는 애들 말고 다른 애들에 대한 부분들도 너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됐지? 다시 물어본다. 최대값, 최소값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 안에가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 가만히 생각해 봐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유리함수 기억납니까? 유리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 x-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점근선이 x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는 놈입니다. 맞지? 범위를 자른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부터 4 사이 중에서 최대값을 고르세요 라고 하면 3이 여기서 잘리고 4가 여기서 잘리는 경우 알겠지? 절대 얘가 뭐 1부터 5까지 중에서라는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간에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연속에 대한 개념을 너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구하라고 하면 3 대입하면 최대네요. 최대 이렇게 구했지. 그지? 지금부터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줘야 된다고. 그럼 서술형에 빡 쓰다가 얘 빠뜨리면 너 다 날라가는 거야. 강점이라고 이거는. 아니 틀렸다고 해도 할 말 없지. 맞지? 쌤 그려보면 되잖아요. 그거는 누가 생각인 거고. 이 연속이라는 확인을 시켜줘야만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장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게 많다. 이때까지는 너무 당연히 하겠던 걸 갖다가 지금은 너가 보고 신경을 쓰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렇잖아요. 서술형이 아니니까. 네. 맞지? 그래서 그림 그려갖고 막 대입하고 만들어내면 된다고. 그래서 모의고사가 편한 거야. 내가 그런 부분에서 이런 파트가 나오면 모의고사가 훨씬 편하다고. 내신은 신경 쓸 게 많아요. 이건 주로 내신용으로 넣어보고 신경 쓰라는 거지. 수능으로 갈 놈 같은 경우는 그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값이 있으니까 넣어보고 구하라는 거 아이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고 내가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 선생님 이게 없어도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다. 내가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봐야 소용없어. 그럴 필요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빼겠습니다. 제 교육과정 안에서 제가 그걸 뺄 거예요. 알겠죠? 그건 내 마음이니까. 그지? 어차피 너한테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뺍니다. 저희 때는 필요했거든요. 그걸 생각을 했어야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필요가 없어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이 당연한 말인 거 알겠죠? 네. 당연한 말인 거 알겠지? 서술형 때문에 이 부분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 최소는 언제서만 나온다고? 연속일 때만 나와. 중간에 비어지면 그것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만 머릿속에 있으면 된다고. 사이값 정리 정말 중요합니다. 자꾸 요새
많이 보내지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보기 때문에 그래. 은지 때문에 그렇고. 자,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 나오냐면 이걸 너가 안 배우지를 않았어. 배웠는데 너는 어떻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 거라. 당연하게 넘어갔던 부분들인데 혹시 제가 가르쳐줬던 것 중에서 판별식 D에 대한 용도 생각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네. 제일 첫 번째 근개수에 대한 것만 물어볼 때는 판별식 D만 쓰면 된다고 그랬어. 그지? 네. 그래서 D가 0보다 크면 준영이 이거는 기억나지? 판별식 D가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지? 얘가 0 쓰면 그럼 몇 개? 0보다 크면 그렇지. D가 0이면 1개 0보다 작으면 없었던 거 기억나지? 루트 안에가 없을 때. 다 됐지?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두 번째 근개수에다가 뭐 추가했었던 거냐면 혹시 기억납니까? 근부호 잡았던 거 양근 두 개, 뭐 음근, 양근 하나, 음근 하나 뭐 이렇게 잡았던 거 기억나? 그때 추가해야 되는 게 판별식 D랑 두 번째 뭐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찾았어야 된다고. 양근 두 개 하면 어떻게 되노? 양양. 음근 두 개, 음양. 네. 다 알아. 알지? 에이 설마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진짜 아니겠지.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요 이거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네. 얘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랬고 둘이 음수기만 하면 돼. 맞지? 곱한 게 음수만 했다. 아니면 오늘 다시 찾아봐. 너 진짜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너 이렇게 상 이런 거 안 버렸잖아. 상에 보면 140 몇 페이지인가 보면 나올 거야.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페이지에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이거 파미티 쓰는 거다. 세 번째에 대한 게 뭐냐면 근의 위치 잡는 거 있었어. 근 위치 잡는 게 어땠냐면 예를 들어서 1과 3 사이에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여기 있어야 돼요. 이런 거 하는 것들. 네. 그치? 내가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그림 그리고 함수값 찾으라고 일단 판별식 D 찾고 두 번째가 뭐 찾으라고 했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래 볼록인데 1과 3 사이에 근이 있고 싶으면 이 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그 값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양수 나왔어야 되지. 맞지? 네. 3 대입하면 얘도 양수 나왔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근이 요 안에 있을 거고 또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축의 위치가 1과 3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잖아. 알파 베타인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이 위의 조건만 따져내면. 네. 근 두 개지? 1 대입했을 때 양수지, 3 대입했을 때 양수지. 됐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넣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쌤 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진짜 필요한 게 요거. 이때 어떤 얘기가 하나 있었냐면 잘 봐라. 알파, 베타인데 1과 3 사이에 근 하나 있고요. 3과 5 사이에 또 다른 근이 하나가 있대요. 이거 하면 이 사이에 어떤 값이 있을 때는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랬다. 혹시 기억나나? 왜냐하면 아래 블록에 한 놈이 밑에 있으면 얘들 아래 블록이니까 싹 다 위로 올라가면서 근 만들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판별식지를 해볼 필요가 없다고. 네. 이해됐어? 축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 축은 이 안에 있을 거니까. 이해됐지? 네. 두 근의 부호에서 특별한 놈은 누구냐면 양근 하나, 음근 하나일 때 그때는 요 놈만 확인하시면 되고. 됐어? 근 위치에 근 사이에 어떤 값을 줄 때는 뭐만 확인하면 된다고? 함수값 이거 하나만 결정하면 된다고. 이때 잘 봐봐. 요거. 너가 생각해봐라. 1 대입했을 때 양수래. 3 대입하니까 음수래. 그럼 얘가 쭉 이어지면 무조건 근 하나 지나가지 않냐고. 네. 그거 얘기하는 거다. 그때 너가 이런 사이값 정리라는 얘기를 했냐고. 안 했거든. 연속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잘 보면 사이값 정리도 사실은 알고 보면 당연한 것들이야. 당연한데 이게 이제 어디에 많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얘를 써먹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거의 암기를 할 겁니다. 사이값 정리는. 왜냐면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서술형에서도 자주 나오고 그럴 거기 때문에. 그럼 잘 봐. 요구에 관련된 값입니다. 보십시오. 그렇죠. 제가 태어날 때요 3kg로 태어났어요. 진짜요?
설마 3kg 괜찮은 거야? 원래 몇 킬로 나가요? 4.4kg 넘어가면 우량하라 치잖아. 보통 그럴 거야. 빨리가 3.2였으니까. 이 정도? 됐지? 자, 코봉이가 내보다 4kg 태어났대. 우량하로 태어났대. 이야. 근데 지금 내가 잘 쳐먹고 잘 살아가지고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78kg가 됐다고 생각합시다. 됐죠? 근데 코봉이는 못 먹고 그래서 식물만 먹고 자라가지고 얘가 60kg가 됐다고 생각하자고. 됐나? 몸무게는 내가 선생님 밥을 갑자기 확 풀면은 갑자기 몸무게가 확 늘어나자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몸무게는 어떻게 늘어나냐면 천천히 이렇게 늘어난다고. 전 인생을 봤을 때. 네. 됐지? 그러면 내가 지금은 되게 잘 살이 쪄 있지만 실제로 처음에는 잘 찌다가 갑자기 중간에 막 쫄딱 망하고 이러면서 쫄딱 말아먹어서 맞지? 그래서 살이 쭉 빠졌다고 못 먹어가지고 그러다가 또 다시 먹고 자라고 내가 중간에 막 이렇게 올 수는 있어. 막 올 수는 있다고. 코봉이도 마찬가지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막 빠졌다가 늘어났다가 이렇게 해서 올 수도 있다고. 아무튼 현재까지 온 게 이거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코봉이랑 내랑 중간에 몸무게가 같았던 시기가 한 번은 존재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무조건 맞지. 네. 왜냐면 몸무게가 물론 내가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제 조건은 뭐야? 몸무게 늘어나는 건 연속이다. 근데 내가 요렇게 늘어나고 네. 코봉이가 요렇게 늘어난 거야. 네. 내가 연속만 되면 얘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구간이 하나가 나오게 된다고. 물론 내가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번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 번 만날 수도 있는데 제일 최소로 만나더라도 한 번은 만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냐고. 네. 이해됐지? 그 얘기하는 거야. 이거 되게 당연한 말 하는 거라고. 근데 이 전제 조건에 뭐가 깔리면 안 깔리면 안 돼. 연속. 왜 중요한 말인지 알겠지 이거? 연속이어야만 중간에 한번 겹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에 대한 거다. 그래서 이게 주로 어디에 많이 존재하냐면 이 말 사이값 정리라는 이 의미는 알고요. 실제 문제에 적용시키는 거는 그 다음에 활용에 되는 말이야. 그래서 얘는 암기를 합시다. 어떤 암기? 하나의 실근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이거야. 그럼 너 생각해봐.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어떤 fx가 있는데 내가 다른 값을 아무것도 모르겠고 a를 대입하니까 1에 네. b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에 됐나? 전제 조건을 이 fx는 연속입니다 라고 쓰면 이 사이에 선생님 이렇게 도망가면 안 돼. 이거 안 된다. 이런 거 알겠지? 이렇게 도망가는 함수 아닙니다. 이거는. 도망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x의 값이 몇 개가 겹쳐? 2개가 겹치잖아. 이건 함수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네. 알겠지? 우리 다 자꾸 얘기한다. 애들 얼마나 그동안 이런 걸로 많이 싸웠겠냐고. 애들이 올 때마다 쎄 건너뛰면 되죠. 건너뛰면 뭐가 안 되노? 연속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연속된다는 가정하에 함수라는 가정하에 절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중간에 근 하나입니다. 선생님 2개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 2개 있을 수도 있어. 3개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최소한이라는 얘기잖아. 네. 적어도 하나의 식은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 약간 요 부분은 이 단어 전체를 수업해보면요. 약간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까지 공부했던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대학교 같은 느낌. 너는 안 나는데 내만 나는데. 약간 이해를 막 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서 나는 되게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거 있잖아.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해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거는 뭐? 당연한 부분들이야. 뭐가 전제 조건으로 깔리면? 연속이 전제 조건으로 깔리면. 그래서 나는 항상 집중할 때, 내신을 할 때는요. 요거를 조금 포인트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를 딱 봤을 때 너가 찾아내야 되는 거는 이 구간 안에서 이게 실근이 있으면 뭐 찾아내십시오. 아니면 어디에 근이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들. 그런 것들은 사이값 정리가 먼저 또 올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문제를 보고 아 이건 사이값 정리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문제가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 아까 봐봐. A와 B 사이에 한 근이 있고 싶으면 A 대입했을 때 양수고 B 대입했을 때 음수거나 아니면 A 대입했을 때 음수고 B 대입했을 때 양수기만 하면 되지. 네. 이렇게 서로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걸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양수일 때 음수, 음수일 때 양수가 아니고 어떻게? 곱했을 때 음수 됩니다. 요거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했던 거라니까. 다 했던 건데 그때는 어떤 전제 조건을? 연속이라는 전제 조건을 못 깔지. 왜냐면 그냥 진짜 연속만 배우고 있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연속이라는 의미를 같이 부여시켜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구분 확실하게 지어주셔야 돼요. 됐죠? 됐지? 네. 온다.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안 나오는데 할 줄 알아야지. 그지? 얘 연속이 아니야. 맞아요. 연속이지. 얘 연속이지. 그럼 얘도 연속이다. 네. 됐지? 얘도 연속이야. 볼 것도 없어. 얘는 연속은 연속인데 언제를 빼야 된다고 항상. 내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다 이거. 분모가 0 만들어지는 곳이 연속이 안 돼요. 걔 부분을 빼고 해야 된다고. 네. 그럼 gx가 누구 0 되는 곳이 5랑 마이너스 1이가 네. 맞지? 그러니까 얘는 5랑 마이너스 1에서만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다 연속입니다 해야 된다. 그때 뭐 구하라노? 구간 구하라고 하지? 네. 그래 구간 구하면 구간으로 해줘야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이거는 닫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숫자인지 모른다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열어야 돼요. 됐어?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열고 다음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 열고 5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열고 이해됐나? 됐지? 우리 때는 어떻게 썼다고? x는 마이너스 1과 5 아닌 곳에서 10 맞지? 이거 왜 연속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썼는데 구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간으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추세는 이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쓰면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그지? 네. 아이고. 아닌 곳에서 연속 이렇게. 그치? 쓰는 방법의 차이니까. 다음 4번도 마찬가지죠. 뭘 찾아내야 돼요? 이거 둘이 뺀 거에서 그치 0 되는 거 찾으시면 돼요. 빼면 많이네. 빼면 얼마지? 4x 플러스 2가 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불연속이겠네. 그죠? 그럼 보고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불연속인 거 찾을 수 있겠지? 네. 분노하는 편 아니?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빨리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갑니다. 일단 fx 제대로 하네. 그럼 이제 한다. 어떻게 하면 앞에 계수 뭐야? 흠수지. 네. 흠수제. 꼭지점 찾는 거 이제 너가 할 수 있지? 네. 미분 그렇게 가르쳤는데 미분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2제. 네. 얘 0 될 때가 언제야? x는 1일 1. 때. 여기가 1. 근데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 얼마고? 마이너스 5 나오는 것 같다. 그지? 네.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최대제. 1 대입하면 4. 그지? 4. 마이너스 5. 이렇게 답 쓰면 되지? 틀린다니까. 너 이렇게 당당했으면 답 틀려. 연속이라서 그렇지. 무조건 이 말 써줘야 된대. 네. 내가 왜 자꾸 지금 강조하는지 알겠지? 그냥 이때까지 했던 거만에서 조금 추가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제가 서술형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 없죠. 네. 당연히 다 풀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거 아까 내가 했던 거 비슷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어제 기억 떠올랐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노? 정근선. 맞나? 이렇게 될까, 아이가? 네. 그 구간을 어디서 줘요? 3부터 5까지라고 주지. 네. 3부터 5까지는 불연속인 구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3에서 5까지는 연속이므로 됐나? 3을 대입하면 최대, 5를 대입하면 최소 이렇게. 꼭 말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쌤은 이것까지 다 필요하다던데 이걸 다 쓰는데 다 치고 이거에서 요까지 다 쓰라고 하는데 그건 내가 모르겠다. 내가 학교 쌤이니까. 난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 알겠지? 근데 중요한 말은 꼭 좀 써놓으십시오. 이 말은 연속이라는 말은. 자, 여기 갈게요. 봐봐. 문제 봐봐. 나는 보고 이제 캐치했으면 좋겠다고. 너가. 뭐라고 돼 있네? 2의 숫자를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라고. 근 있는 거 보이라고? 그럼 내가 지금 제 몇 차식이야? 3차식인 거 알겠지? 3차식이면 아직 너가 그래프는 모르는데 3차식은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2와 3 사이에 누군가 존재하게끔 근이 한 놈 있게끔 만들고 싶단다. 네. 그러면 이걸 이제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냐고.
일단 어딘가 이게 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둘을 곱했을 때 음수. 맞지? 그렇지. 얘 값이 한 놈이 위에 있으면 나머지 3 대입했을 때 아래쪽에 있어야 얘가 지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네. 밑에 있거나 위에 있다고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네. 이해됐지? 그래서 뭘 이용해야 된다고?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얘 사이값 정리의 전제 조건도 무조건 뭐다? 그렇지. 맞으면 안 된다. 내가 왜 계속 강조하는지 알겠지? 줄미는 내신 그거 아니면 크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됐지? 됐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2를 한번 대입을 할게요.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대. 3 대입하면 얼마 나와? 8 나오지? 맞지? 그래서 F2일 때 음수이고 되나? F3일 때 양수임. 그러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당연히 연수이라는 말을 쓰고 사이값 그러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2와 3 구간 안에서 실근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건 없지? 쉬운 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됐죠? 네. 자, 여기도 갑니다. 밑에 9번도 모든 실수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라는 걸 주지를 않았다니까.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게 2가 된대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된대. 1을 대입하면 1이 되고 됐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래. 이 지금 내가 요 구간 안에서 마이너스 1부터 2 구간 안에서 근이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네. 그거 뻔하잖아. 쌤 중간에 더 많이 올 수, 그래 많이 올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뭘까요? 적어도 몇 개다. 최소한. 그럼 최소한 제일 간단하게 그거 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네. 그럼 그 몇 개야? 세 개. 형 이렇게 푸는 거라니까. 맞지? 네. 안 복잡하고 되게 단순한 거잖아. 그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연속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너 같아도 안 그렇겠나? 이거 보고 지금 다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말이 있어야 돼? 연수. 그러니까 연속이란 말이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알겠지? 네. 오히려 계산이나 이런 거는 더 쉬울 겁니다. 이쪽 파트가. 그럼 이게 내용이 끝나죠, 그죠? 앞쪽에, 뒤에 건 또 설명할 거다. 미분계수 설명해야 된다. 내가 조금 설명해놓고, 문제는 안 풀더라도, 앞에 이거는 그냥 듣고만 있으라. 이거 써먹으면 안 된다. 그때 뭐였지? 2차 함수 몇 초? 35초? 그걸 안 까먹고 내가 그걸 본다. 이거 인수분해에서 숫자 들어왔던 거 기억나죠? 이거? 그러니까 내가 쪽팔릴 수 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던 거 알겠지? 이 앞사방에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 받아. 요걸 내가 t라고 잡았잖아. 네. 맞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t가 되는 건 알겠지? 네. 그래서 이게 2t 되는 건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한 번씩 풀었어. 같아요. 같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t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t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됐거든요. 그죠? 맞지? 정사각형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넓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거 곱하기 이거 해야 될까 아이가? 2t 곱하기 2t 하면 되지? 4t 제곱. 근데 문제가 나는 이렇게 풀면 안 돼. 왜냐면 내가 물어보는 게 a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미지수를 누구로 잡아야 되는 거야? A.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줘야 돼. 맞지?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려면 t 대신에 a에 대한 값을 집어넣어 줘야 되거든.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갖다가 a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a 이걸 0 해가지고 요거에 이제 t를 a에 대한 식으로 근으로 만들어내서 맞지? 근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거거든. 맞지? 그러니까 지금 비웃지 마라. 근데 진짜 쪽팔리니까 비웃지 마. 알겠지? 나는 너무 싫은 거야. 이거를 일단 2차식으로 되어 있는 걸 내가 t를 a로 표현하기가 너무 귀찮다고 이런 거야. 맞지? 인수분해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나는 거꾸로 했어. a를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내겠다고. 왜냐면 그건 한눈에 보이거든. 맞지? 그럼 봐라. a로 묶어내면 1-t 제곱꼴 2t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a는 얼마가 돼요? 1-t 제곱분의 2t가 되거든요. 아무튼 a를 무한대로 보내기만 하면 되잖아. 네. 맞지? a를 무한대로 보내고 싶으면
t를 어디로 보내면 되냐고. 너 무한대 생각해봐봐. 무한대는 0분의 숫자 되면 되지. 네. 밑에 0 만드는 숫자 생각하면 돼.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t가 이쪽 편에 있지? 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 2지. 얘 2지. 그럼 4지. 오. 네. 이거 봐, 비웃을 줄 알았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A를 보낼 건데 A를 무한대로만 보내면 되지. 치환했잖아. A를 내가 T로 치환했잖아. T를 어떤 숫자로 보내면 이게 무한대로 갈지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1에 가까이 보내면 다 무한대 돼버리거든. 미안하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좋은데요. 내가 그랬잖아. 어떻게 보면 안 된다. 진짜 내 따라오면 망한다 내신은. 그러면 안 된다. 원래대로 해라. 내가 기억이 나는데 하더라 아이가.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거는 진짜 기억 맞추기. 이게 야매다. 이건 진짜 야매다. 야매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쓰는 사람이 있겠지. 우리 같은 거. 수능에 적용시키실 분들은 조금 생각하고 누가 하느냐. 저는 수능 세대라서 자 그쪽에 맞춰져 있는 거고. 근데 뭐 다른 거는 친구한테 잘한 사람만 얘기해도 이거는 잘한 사람만 얘기하지 마라. 쪽팔리니까. 알겠지? 진짜 쪽팔린다. 자 미분계수 갈게요. 미분계수는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만 할 거야. 그냥 미분계수라는 게 튀어나왔어. 근데 내가 계속 너한테 얘기해줬던 거 아이가. 미분계수가 뭐야? 라고 하면 저는 모르죠. 그치? 당연히 모르죠. 모르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생소한 이름이기 때문에 너가 헷갈려 하는 것밖에 없어. 내가 너한테 미분을 가르쳐줬잖아요. 어떤 미분을 가르쳐줬어요? 2차 함수에서 꼭지점 찾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복잡한 거 안 할게요. 플러스 2x 마이너스 7 이렇게 돼 있단다. 근데 계속 7이 나오지 나는. 7이 좋은가 봐. 이렇게 됐나? 이거 우리 꼭지점 찾을 때 어떻게 찾았노? 어떻게 했노? 미분한다고 내가 얘기해줬잖아.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x 플러스 2가 돼요. 그죠? 그지? 그러면서 내가 뒤에 0 되는 곳을 찾으라고 했다고. 네. 이 숫자는 너한테 이유 없이 그냥 내가 0이라고 얘기해줬거든요. 근데 얘가 왜 0이 들어가냐면 이게 미분한 거야. 알겠지? 이 미분한 거고 얘가 0 되는 거 찾는 거라고. 주둥아 얘 떨어뜨리고 그럼 2 되지? 여기서 빼기 1 해. 그러니까 차수 하나를 낮추는 거야. 여기 있는 숫자를 떨어뜨리고 차수 하나 낮추고. 그 다음에 얘는 위에 1 있는 거지. 여기 1 빼기 1 하면 얼마가 되나? 0 되지? x의 0승은 얼마고? 1 되지? 그렇지. x는 차수를 떨어뜨리면 상수가 돼. 그러니까 1이 떨어졌으니까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 중앙 한번 하자. 플러스 6x. 이거 미분해봐봐. 2를 떨어뜨리면 3하고 2하고 곱하면 돼. 플러스 알겠나? 이게 미분이다. 너 들었지? 네. 이 뒤에 미분 배울 게 이게 다야. 미안하지만 너 미분 다 배웠다 이제. 미분 방법 다 배웠어. 다 된 거야. 그럼 너는 이제 진정한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 됐지? 그 진정한 의미에 들어가는 게 아까 얘기하던 얘가 0 되는 곳이라고. 이 0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가 2차 함수를 쭉 그리면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 이 부분은 이 순간의 기울기. 이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이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그러니까 원에서 얘기하면 이 접선 얘기하는 거야. 접선. 네. 접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알겠어? 알겠지?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게 미분이다. 미분. 그러면 이 꼭지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0.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0인 곳을 찾으라고 이거라고. 그 외에는 아무도 0 되는 곳이 없어요. 유일하게 0 되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 이 꼭지점밖에 없다고. 알겠나? 그래서 미분한 거 이거는 뭘 뜻한다고? 순간 기울기를 뜻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시 미분계수라고 하면 얘는 이거는 순간 기울기를 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으니까 그냥 순간 기울기. 순간 기울기. 미분하면 순간 기울기. 내가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찾을 때 이 순간 기울기가 얼마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으라고 했다고. 됐나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미분을 다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거. 그지? 그래서 그 진짜 의미가 수행하면 얘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만큼 튀어나온 거예요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보십시오. 내가 어떤 fx 함수가 있어. 이거는 조금 의미 잘 들으십시오. 나한테 듣더라. 내가 듣나? 너 춥나? 뭐야? 미안해. 조금 해야 돼. 추면 얘기해라. 이렇게 있어. 자, 여기를 내가 a값, 여기를 내가 b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되냐면 f의 a 값이 되겠죠. 얘 값은 뭐가 된다고? f의 b 값이 되겠죠. 이해됐지? 자, 그러면 내가 하나를 써볼게. b-a분의 f의 b 마이너스 f의 a. 이게 얼마야? 뭘 얘기하는 거야? 어떤 기울기 얘기하는 거냐? A랑 B는 이 전체에 이렇게 끈 거다. 이과생들은 조금 쉽게 이해를 하죠. 평균 속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누구만 1학년 지난 지 얼마 됐다고. 됐지? 그래서 이건 x에 이게 뭐라고 하나? x의 증가량분의 x의 증가량은 b-a, y 증가량은 fb-fa. 이해됐나? 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려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읽어.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다른 짓을 할게요. 여기다가 리미트 b를 a로 최대한 가까이 보내고 싶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b를 a로 점점 가까이 보낸단다. 그럼 b가 만약에 여기 오게 되면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되겠지. 네. 여기 오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오게 되면 맞지?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네. 여기 오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네. 이해됐나? 그러다가 A에 최대한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이 순간, 어느 순간? B 순간이야, A 순간이야. 여기서 얘기하면 B를 A로 최대한 보내니까. A. B는 여기 있어요. 그죠? 이걸 A로 최대한 보내면 이게 어느 순간의 순간 기울기를 보고 싶은 거잖아. A에서의 순간 기울기를 보고 싶은 거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수학자들 게으르다고 했지? 맨날 이렇게 쓰기 귀찮다고.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F'A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위에 프라임이 나오잖아. 이 기호 자체가 뭐냐면 A에서 순간 기울기 이렇게 읽으면 돼.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이 식이 떠오르기만 하면 된다고. 야, 이게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모든 식들을 너가 다 해결할 수가 있다고. 됐나? 네. 잘 봐네. 잘 봐. 여기서 식 변화시킵니다. 얘를 내가 x라고 할게. 그럼 얘도 x가 되겠지. 네. 맞지? 그럼 요 식에 요게 x가 될 거 아니야. 얘가 x가 될 거고, 얘가 x가 될 거고, 얘가 x가 되겠지. 네. 그럼 얘가 x가 될 거 아니냐고. 네. 됐나?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뭐가 된다고? 순간 A에서의 순간 기울기 된다고. 이 아래쪽에 있어, 씨.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앞으로는 이걸 보고, X가 A로 가까이 가니까, 이게 A의 순간 기울기요.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바로 갈 줄 알아야 된다고. 중요한 식이야. 나는 외우라고 안 할란다. 만들면 되잖아. 금방 만들잖아. 네. 선생님, 근데 앞에 이상한 거 있어요. 그렇지. 그 이상한 것도 내가 만들어준다. 만들어준다. 얘를 어떻게 잡냐면, 이 공간을 델타 X라고 할게. 델타는 변화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델타 X는 뭐냐면, X 변화량, Y 변화량.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됐지? 그럼 얘는 얼마? 요것도 얼마? 델타 Y라고 읽으면 돼. 이건 어차피 값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네. 그럼 봐라. 얘 좌표를 우리가 X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노?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네. 이걸 델타 X라고 잡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알겠어? 그지? 그러면 얘를 뭐라고? A 플러스 델타 X라고 잡으면 되겠지? 그럼 식이 하나가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요거에서 요거 빼면 얼마나 남아? 델타 X만 남지. 네. 됐나? 다음에 F의 A 플러스 델타 X에서 빼기 F의 A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리미트 누구를? 델타 X를 어디로? 0으로. 0으로. 왜냐면 이 최대한 0이 가까워졌을 때 순간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네. 맞지? 그럼 이렇게 쓰면 이게 나와. 알겠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된다.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근데 당연히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데 너가 기억이 안 날까봐 하는 소리야.
시험 칠 때 기억 안 나면 좆대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림 그려놓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알고 있으라고. 얘가 그냥 퉁퉁퉁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림 가지고 너한테 만들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희한하게 이 가운데 게 하나 더 있어. 그치? 이 가운데 거는 그냥 여기 x를 델타 x를 시환한 것밖에 없습니다. 별로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그럼 똑같은 놈이니까. 이게 왜 h를 쓰냐면 나중에 되면 요 지금 델타 x 돼 있잖아. 델타 x 돼 있잖아. 델타 x 돼 있지. 그지? 요 a 대신에 x라는 놈을 쓸 거다. 그럼 헷갈리지 않나? x 플러스 델타 x 뭐 이렇게 나오고 헷갈리지 않아? 그치? 그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니까 아 쟤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h를 0으로 가까이 보내봐라. 0분의 0 보내봐봐. 0꼴 되지. 네. 맞지? 부정형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 이 값이 이게 변화량이고 이와 이거 사이의 변화량에 해당하는 놈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된다고. 됐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분계수는. 그래서 그런 애들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 이 미분계수 찾는 건 억수로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 그러면 너가 이 느낌들만 알면 아니지. 뒤에 하나 더 있네. 미안하다. 이것도 보이나 이거? 쌤이 계속 얘기했던 거지. 연주하면서. 이건 뭐? F'A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계속 강조했던 것들이에요. 중요하게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도 뭐할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말이야 이거. 앞에 내가 설명하면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 다 갈 거 아니다. 이거 한 문제만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몇 분이고? 맞았지? 이거 한 문제만 딱 하면 돼. 자, 하면 얘는 x1부터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를 그럼 평균 변화를 너 생각해봐. 어떻게 하노? F1 4-1분의 맞나? 4 대입한 거에서 그럼 63되지? 네. Y 1 대입한 거 얼마야? 0이지? 그럼 얼마야? 21 되는 거 알겠어? 네. 이게 뭐라고? 평균 변화율이야. 됐지? 평균이야, 그지? 네. 됐지? 그러면서 누구와?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 A에서 미분계수 우리 어떻게 찾는? F 생각해봐봐. A에서 미분계수야. 아, A에서 미분계수? 그래, 그리고 A, X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네. FA, FX 델타 X 맞지? 그럼 해봐 어떻게? X 마이너스 A분의 답지하고 다르게 간다. F에 아무 생각 없이 나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대로만 쓰는 거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고. 네. 내가 좀 안 시키는 거야. X 마이너스 A 이렇게 어떻게? FX 마이너스 FA 하지 않았나? 네. 그치? 그 다음에 리미트 X를 어디로? A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 다 했잖아. 이거에 대한 거라고. 네. 그럼 C를 한번 써보자. X 마이너스 A분의 FX는 누가 된다고? X 세제곱 마이너스 1. 네. A 대입해봐봐. 그러고 뺀다.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1. 됐어? 네.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된다고? 이거 없어지지? 네. X 마이너스 A분의 X 마이너스 A에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제곱. 이해 됐나 여기까지? 네. 그럼 요거 리미트 A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없어지지? 네. 계산됐나? 너무 빠르나? 괜찮지? 이제 A 대입하면 얼마야? 대입해도 되니까 A 제곱 A 제곱 A 제곱 요 뒤에 게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제곱이야. 네. 여기다 A 대입하면 3A 제곱 될 거 아니야. 네. 그 값이 얼마하고 똑같은 거? 20이라고 똑같은 거야. A 제곱은 얼마? 7이지. 그럼 네. A는 풀마 루트 7이지. 근데 그 값을 제한을 줬잖아요. 1부터 4라고. 됐나? 이거 얼마 되는 거? 플러스 루트 7이지. 할 수 있겠지? 미분해라. 그냥 미분해라. 3 x 제곱이지. 네. A에서 미분계수니까 여기다 A 대입하면 돼. 얼마야? 3A 제곱이지. 네. 그게 아까 누구하고 똑같다고? 21하고 똑같다고. 다 똑같이 나오지. 알겠나? 얘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 저거 쓰면 몰래 써야 돼. 아니? 이거 뒤에 가고 나면 뒤에 가면 미분법이라는 걸 배웁니다. 수학자들이 게을러서 너 교육과정 안에 있는 거야. 이 미분은. 항상 이렇게 찾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미분법이라고 빨리 있으니까 계산할 때는 이거 쓰세요에 대한 거라고. 너가 배우게 될 거거든.
대신에 하면서 뭐는 알아야 된다고? 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너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걸 쓰지 마라, 미분법 쓰지 마라 하면 너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 서술형에 도함수를 이용해서, 아직 말은 안 나왔지만 도함수를 이용해서 푸십시오 하면 너 이렇게 풀어내야 된다고. 미분법 못 쓰게 하면. 그러니까 얘들을 못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뒤에 가면 배울 건데 못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근데 객관식이 나오면 당연히 이 짓을 안 하고 바로 풀 줄 알아야 되겠죠. 미분을 하든 아까 이 정의를 이용을 하든 아무튼 얘는 내가 뭘 구한다는 걸 알아야 되노. A에서의 순간 기울기를 구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접근을 조금 했으면 합니다. 이 뒤쪽은 조금 문제를 까다롭게 또 풀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의미를 조금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조금 의미 있게 많이 나갔던 이유는 그런 것들입니다. 놓칠까봐. 너가 서술형이나 연속이다 이런 부분 놓칠까봐 하는 것들이니까 잘 챙겨서 들어갑니다. 알겠죠? 고생했습니다. 네.